서로 당을 떠나라며 대치 중인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가 본격적인 새 규합에 나서면서 보수 여당의 분열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수습 문제를 놓고 곳곳에서 엇박자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 내분이 분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집단 탈당 후 신당 창당을 고민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황영철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십니다. 현재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친박들이 장악하고 있는 현재 새누리당은 그 어떤 변신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짜 보수를 걷어내고 신보수와 중도가 손을 잡고 좌파 집권을 막고 국가 재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현 대표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 당 지도부도 동시 퇴진해야 될 때가 된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주기를 요청합니다. 비상시국회의는 오늘로써 해체합니다. 저희 비상시국회의는 현재 있는 새누리당 재산에 단 1원도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의 중심이 되면 현재 새누리당의 재산을 국민들과 사회에 헌납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지금의 새누리당으로는 어떤 변신을 해도 좌파 집권을 막을 수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황영철 의원,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이정현 대표 아무런 답이 없다. 새누리당 재산 단 1원도 가질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님,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도 오늘부로 해체를 하겠다. 새로운 모임을 결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새누리당 분당이 현실화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분당의 말잔치만 풍성하지 실제로 분당 자체는 뭐 뛰어나가는 분 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우선 거기에 리더가 없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라든지 하면은 또 얘기가 다른데 이제 지금 그런 입장도 아니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김무성 지금 전 대표는 보수가 지금 친박을 가짜 보수라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누구를 보수로 생각하느냐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보수의 본류가 어디냐? 네, 보수의 본류가 아마 이 보수 우파 유권자들은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지지가 비박과 함께 당바퀴로 나갈 것이다. 저는 그거 기대하기 힘듭니다. 네, 따라서 이 분당이라 하더라도 그는 정말 아닌 말로 찻잔 속의 태풍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라 그러면 예를 들어 촛불 민심하고 국회에서의 탄핵안 가결 민심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요. 이번 탄핵이 정치적 탄핵이라는 판단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거든요. 우선 그 민주당도 탄핵에 대해서 유보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론에 밀려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문재인 전 대표나도 몇 번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물러나게 하겠다. 그랬다 나중에 탄핵 당장 끌어내 이렇게 되는데 그건 여론에 밀린 부분이 있고요. 여당 역시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하겠다고 나설 때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없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점점 더 시끄러워지니까 일단 탄핵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수가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그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데 예.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그 소위 친박 모임. 박사모 그게 뭐 몇만 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엄청난 그 원동력을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친박들도 탄력을 받고 비박이 결국 움츠러들기 시작하지 않나. 비박의 그래서 리더가 아마, 부재다. 네,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무슨 뭐 친박 패족이니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뭐 총선이 3년 이상 남았는데 그때쯤은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이 친박들이 이제 힘이 나는 거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리더가 부재하고 과연 비주류가 보수의 본류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라는 주장이신데 저는 이제 뭐 친박 비박요, 뭐 김무성, 뭐 유승민 등등 이정현, 전 대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친박 비박의 이 싸움은 작년 이맘때쯤 비문 친문 그때는 친노라 그랬습니다 주로. 네네. 친노 비노 그래가지고 싸움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맨날 똑같은 싸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김무성 전 대표는 방금 뭐 가짜 보수를 청산하고 뭐 새로운 보수와 또 이 중도하고 뭐 합하자 그러는데 예. 저것도 뭐 자기가 난 진짜 보수가 뭔지 보수의 진정한 가치가 뭔지 또 중도가 뭔지 나 알고 말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저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 장 원장님께서 보시는 보수의 본류 네. 의미는 뭐라고 정의하시는지? 보수의 본류는요. 기본적인 체제는 유지하면서도 끊임없이 혁신해 가는 겁니다. 보수라고 해서 혁신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요. 말하자면 자유주의, 즉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이 보수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든지 이런 거고 그게 이제 자유주의입니다. 보수는. 네, 네. 진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사회구조주의입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면 공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영남에 기반하고 있으면 보수고요. 호남에 기반하고 있으면 말하자면 진보인데 진보냐? 이 보수는 수구 진보고 이 진보는 수구 진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진보 보수는 근본적으로 청산돼야 되고 이분이 촛불 집회의 의미는 이런 가짜 보수, 이런 가짜 진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촛불 집회를 통해서 드러난 민심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지난해 친노 비노의 싸움에서는 일단은 예. 비노 진영이 나가서 국민의당이라는 정치 세력을 하나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럼 사실 이번에는 어쨌든 현실 정치에서 비주류가 짐을 싸우고 나오거나 예. 친박계가 또 나가거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현실적으로. 저는요 예. 따라 나갈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김무성 대표는 저 박지원 씨 등이 주장하는 국민의당 쪽에서 좋아하는 이른바 제3지대 여기에 뭐 하려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려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한 우리 이 박사님 말씀대로 뭐 대권 주자가 유력 대권 주자가 없다는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요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쨌든지 보수에 기반해서 영남에 기반해서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이 영남이라든지 지금까지 뭐 수구든지 뭐든지 보수에 기반한 국민 대중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난 제3지대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정치는요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대의 명분이. 정치는 대의 명분이 있어야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데 지금 김무성 대표 등등이요. 예. 무슨 제3지대라는 게 뭐 제3지대가 이념입니까 뭡니까? 꼭 말하는 게 친박 아니고 비박, 이제 친문 아니다. 친박 아니고 친문 아닌 것이 무슨 대의 명분입니까? 그렇다면요. 예. 예를 들어서 비주류가 그런 보수의 본령이나 그걸 자처할 수 없다 그러면 예. 현재의 주류인, 예. 현재의 새누리당의 주류인 친박 중심으로 보수가 재편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극인데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가짜 보수들이 아니 수구적 보수들이 망하는 길이죠. 도대체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지금 친박이 지금 앞으로 좀 주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도대체 이런 엄청난 사태를 보고도 국민의 말하자면 지탄을 넘어서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만 탄핵당한 게 아니라 새누리당이 탄핵당한 겁니다. 이정현 대표 등 지도부가 탄핵당한 겁니다. 그 의원들이 다 탄핵당했는데 그래도 그거 계속 하겠다 하는 거 이거는 말하자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이 사람들을 구제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진정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됩니다. 진정한 세력. 네. 우리 이 박사님 보시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비주류도 아니다.
친박계도 아니다. 그러면 보수 진영의 재건, 보수 진영의 재 뭐라고 할까요? 새로 집짓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요, 이게 사람이 거기서 거기예요. 다 거기서 거기고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누구 보수라고 뭐 나왔다고 해봐야 사실 거기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거의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문제는 지금 이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원내대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좀 확실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탄핵을 제일 어떤 점에서 보면 야당보다도 먼저 부르짖고 나왔다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분들 정치 보복하고 있구나. 그런 좀 말하자면은 그분들의 뜻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정치 보복 행위를 보였고 그리고 보수의 값어치를 버린 사람이다라는 시각이 베끼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장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공하기 힘들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보수의 재건. 이 재건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선거제도가 예를 들어서 그 국민공천제로 가서 거기서 그 보수 유권자로서 지명을 받고 누구 줄 서서 받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이 됐을 때 보수의 가치가 살아나는 것이지 누구 한두 사람이 내가 보수라고 깃발 꽂아가지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보수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니다. 굉장히 우리 보수나 진보는 굉장히 언내추럴해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정치적인 편의에 의해서 보수 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점에서 보면요. 장 원장은 진보적인 좌파고 나는 진보적인 우파예요. 사실 나를 약간 보수라고 모순적인 말씀인 것 나는 같은데. 네, 나는 보수는 네, 아니에요. 네. 난 우파인데 이 진보적인 우파고 저분은 네. 진보적인 좌파예요. 이런 그러니까 장 원장님 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고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국민의 심판을 받고 국회의원이 돼서 정파가 만들어지면 그게 진정한 보수와 그렇다고 진보가 그러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네. 좀 보수 진영도 지금 이른바 진보 진영도 민주당, 국민의당이 나뉘었듯이 네. 새누리당도 새로운 색깔의 보수당이 좀 이렇게 해서 서로 경합하는 그런 구도, 그런 새로운 정치 체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국회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새누리당이 갈라졌으면은 지난 총선 전에 갈라졌어야죠. 총선 전에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좀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말씀하셨듯이 가짜 보수들이 돼가지고 내가 어느 색깔을 꽂아야 내가 차기에 다음 국회의원 되느냐 총선에서 그 생각밖에 없는데 나가면은 확실히 그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다가 깃발 꽂을 만한 꽂기도 인물도 없고 힘도 없고. 네, 그러니까 당에서 가면서 앞으로 3년은 이대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네, 그 3년 후에 보자 이거예요. 3년 후에 내가 어느 깃발을 꽂을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분은 뭐 보수당은 절대 분열 안 된다 그러는데 네. 분열되기도 해요. 근데 분열돼 나가는 조각이 항상 작아요. 진다. 근데 정식으로 분열이 되려면요, 총선이 다가와야 돼요. 대통령 선거 앞에서는 어떤 당도 메이저하게 중요하게 분열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요, 네. 조금 지나간 거지만은 또 우리 이 박사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또 한간에도 그런 말이 많은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확실하게 잘못한 게 뭐였냐? 그건 뭐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하나 하고 네. 또 하나는 특히 문재인 전 대표가 뭐 물러나라 했다. 그다음에 또 탄핵하자 뭐 이렇게 했다가 말을 좀 바꿨다. 말을 바꿨다. 그 굉장히 그래 문재인 대표의 경우에는 좀 뭐 왔다 갔다 한 게 있습니다만은 물러나라 했다가 탄핵을 주장한 거 이거는 바뀐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말하자면 탄핵의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탄핵까지 갑니까? 자기 잘못을 자기 스스로 시인했고 엄청난 잘못이 국민들에게 다 돌아났기 때문에 네. 탄핵이 필요 없는 일입니다. 이 탄핵이 국가 재정 낭비입니다. 그냥 물러나야 됩니다. 근데 안 물러나는 거요. 근데 뭐 강제로 끌어낼 수도 네. 없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할 수 없이 탄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저는 정정해 그 주시겠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잘못한 건 틀림없는데,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그런 국정농단을 몰랐다면 그러면은 어리석으니까 무능한 것으로. 그래서 하야해야 되는 거고 알고도 놔뒀다면은 그건 탄핵감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박근혜 대통령은 선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알겠습니다. 건데 이미 이 탄핵에 대한 기준이 객관적 기준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탄핵은요. 네. 이 재정도 드러났으면요. 대통령직 2개는 내놔야 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우리가요. 항상 역지사지라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 탄핵 말하자면 한나라당 세력들이 새누리당 세력들이 탄핵했지 네. 않습니까? 그거는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우리 장 원장님은 정치적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이 교수님은 법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이 부분은 아니 탄핵도요 정치적인 책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 네. 부분은 이제 헌재가 가린다고 하고 특검팀의 수사가 진행되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친박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장호 위원, 뭐 또 여러 의원들이 여전히 강하게 새누리당을 지키겠다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이장우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실까요? 두 분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대통령 탄핵에 야당보다도 앞장서고 두 분이야말로 이 당을 떠나주는 것이 본인들이 사죄하는 저는 그런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황영철 의원한테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는 법적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왜냐하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지 않은 사람을 최순실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 비박계 핵심 위원들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들이다. 최순실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최순실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다라고 이장우 최고위원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수님, 사실 이제 친박계 비박계 두 분 말씀에 이게 과연 진정한 보수냐 이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이제 오는 16일 금요일 날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연 이제 새 싸움이 겉으로 드러날 것이다, 표면화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단순하게 어제 오늘 그 언론에 나온 걸로 숫자로? 봤을 때 숫자로 봤을 때는 친박이 이길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비박이 이기게 될 경우에 그 당내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상태로 들어갈 거고요. 오히려 친박에서는 자기들 나가겠다 어쩌겠다 하고 떠들고 했지만 안 나갈 이유도 생기게 당을 바로잡기 위해서 안 나간다. 비박계가 안 나갈 수 있다 오히려. 네. 그래서 저는 저 비박이 이기는 것보다는 친박이 이겼을 때 전국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는 지금 선택이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친박이 이겼을 때의 문제는 야당이 상대를 않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친박이 이기게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친박의 세가 더 우세한 것 아니냐. 네, 그것이 그러니까. 또 당의 어떤 분당을 막는 효과도 훨씬 더 있을 수 있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거기에는 참 다른데요. 저는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새누리당 전혀 좋게 평가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비박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탄핵 때요. 어쨌든지 29명도 말동이었는데 62명이나 했습니다.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새누리당 간판 달고는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새누리당의 핵심 인사들은 친박으로 이미 찍힌 사람들은 친박 지도부가 원내대표가 생기기를 바라겠지만
그런 사람만 있는 거는 그런 사람은 한 3, 40명밖에 안 될 것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도 비박이 돼야 우리가 좀 어디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이런 사람이 많고 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적어도 최소한으로. 이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이 박사님 말씀 만약에 친박이 되면요. 전국이 안정된다. 친박이 되면요. 뭐 새누리당은 뭐 일시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국민을 완전히 그냥 배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비박이 되리라고 보고 그나마라도 또 비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 분석이 두 분의 전망이 완전히 다른데요.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친박이 패배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친박을 실질적으로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돼 버리면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정치가 혼란스러워진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비박 원내대표가 민주당하고 합의를 하고 왔어요. 그 당내 걸 하는데 당에서 통과 안 돼버려요. 어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비박 지도부가 들었으면 전체 판을 좀 지도부를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요? 뭐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대표라든가 그거 마음대로 안 되죠. 된다. 그런가 하면 최고위원을 친박이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친박이 안 물러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비박이 된다 하더라도 비박이 이 야당하고 뭘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친박이 가지면 야당은 싫더라도 친박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 지금 오늘 저 여론조사 결과를 한 한국 리서치 조사를 보니까 새누리당 지지자 가운데서는 비박 중심의 신당 어떤 형태의 뭐 개혁 신당이 좀 돼야 된다라는 게 좀 어쨌든 현재로는 좀 지지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새누리당 이탈층에서도 역시 뭐 전체적으로나 지지자나 이탈층 모두에서도 비박계 중심의 신당을 지지한다 이런 요사가 있습니다. 예. 장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저게 말하자면 민심의 일단을 말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친박 지도부가 되면요. 네. 새누리당은 정말로 망합니다. 그나마 나는 비박이라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비박이 되어야 새누리당에도 정신을 조금이라도.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원내 지도부는 그렇게 해왔는데 당 지도부, 대표, 최고위원들이 그걸 자꾸 사사건건 부딪힌다. 그래 안 합니다. 그래 안 하고 원내 저 대한민국에는 언론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원내 대표가 야당하고 이렇게 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해왔는데 지도부가 계속 그걸 제동 걸면 이 지도부가 유지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론 정치라 그래서 언론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은 없고 친박이 만약에 하게 되면 새누리당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은 진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당원들이 또 의원들이 아무리 바보라도 그런 짓은 안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16일 원내대표 선거뿐만 아니라 이제 이정현 대표도 20일 전후에서 물러난다고 했으니 또 2차 관문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저 조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저건 왜곡된 조사거든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야권, 그러니까 문재인, 이재명 이 사람들 지지율을 다 합치잖아요. 그 60% 어떤 건 70%에 가까이 가요. 그럼 지난 대선에 50%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였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 가운데서 20%가 그쪽으로 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건 샘플 자체가 왜곡된 샘플. 왜곡된 샘플이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런 여론조사를 보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 또 실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뭐 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 없지만 그건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반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론 샘플이 잘못됐는데 그 샘플 잘못된 샘플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고요. 한정할 수는 없을 테고요. 그러니까 적어도요. 저 여론조사를 할 때는 이 샘플이 제대로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이 없는 여론조사 결과는 믿으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참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보를 놓고도 여러 여야 정치권에서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유임을 결정한 것이 과연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야당의 적극적인 견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유일호 임종용 체제에 변동을 주는 것이 경제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하여서 좀 지켜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일각의 보도를 보면 황교안 총리 마치 본인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출석을 안 하겠다 이런 식의 의사표현을 간접적으로 흘리고 계신데 황교안 총리님 대통령 되신 거 아니거든요. 흔들지 마시고 나오셔서 본인의 국정 구상을 잘 설명하시는 그런 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흉내내지 마세요. 더불어민주당 우상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흉내내지 마십시오. 따끔하게 일침을 놨습니다. 장 대표님, 사실 지금 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경제 컨트롤 타워를 황교안 총리가 첫 권한대행이 유임시켰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인사권을 행사한 거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인사권 행사 하나 많아요. 뭐 바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유일호 씨가 저 재정경제부 장관인데 네. 만약에 지난번에 지명은 해놓은 사람 임종용. 예, 지명은 해놓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려 그러면은 지금 이 판에 지금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인사청문회 해가지고 언제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 유임으로 결정한 거는 아주 잘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흉내 내지 마라 그래서 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게 권한대행 아닙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행사하는 데 대해서 뭐 흉내 내지 마라 이렇게 비하하는 거다. 비하는 그런 투로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20일하고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야당에서는 참석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총리실 쪽에서는 아직 유보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 이 교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가해 주시죠. 저는 장 원장님하고 생각이 이 점에는 같은데요. 네네.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야당의 길들이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길을 들여서 지금 이 정부 내각을 압박을 가해서 네네. 사드도 중단하게 하고 국정교과서도 중단하게 하고 그런 구상들을 하면서 이 내각 자체가 그 우파적인 그 행보를 걷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어떤 황 총리에 대한 길들이기거든요. 그래서 뭐 국정 구상 밝혀라. 근데 국정 구상 대행이 무슨 국정 구상을 밝힙니까? 대행은 연속해 가면 되는 거네. 박근혜 대통령이 해오던 거 연속해 가면 되는데 난 연속해 가겠다 하면은 하지 말아라 그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의도 자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은 지금 총리냐 대행이냐 대행이라는 것은 대행으로서 총리냐 대통령이냐 네. 거기에 기로에 있는데 저분은 대통령으로서의 행보를 하는 거지 총리로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뭐 유권 해석을 받기라도 해서 네. 확실하게 대통령으로서 그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거다. 근데 그게 이제 헌액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촛불 민심으로 일단 어떤 심판을 받았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대통령으로서의 무게중심 과연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근데 저분은요 틀림없는 거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있다고 그래봐요. 그리고 예. 민심은 계속 끌어간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을 바꾸겠어요? 하던 걸 바꾸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탄핵됐기 때문에 대행이 왔기 때문에 그 정책 다 버리고 민주당 정책 채택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사드 배치라든가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앞으로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논란이 되더라도 이미 그건 결정이 난 거예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 내린 거를 이제 와서 중단시킨다? 그 바꾼다? 연속성을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용납하면 안 되는 어떻게 거예요. 보십니까? 예, 우선요 그 야당이요 황교안 총리를 그대로 인정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참 그나마 잘한 겁니다. 이거 바꿀 방법도 또 없습니다. 국무총리 새로 지명하라 그러면 대통령이 지명해가지고 국회 인준 받아야 되는데 지명할 사람도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 잘한 거고 그래서요 저는 이 황교안 총리가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좀 잘 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이 과도기에 예. 또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잘 대처하기를. 야당에서 예. 근데 야당에서 아까 사드라든지 네네네. 등등은 그는 자기네들이 집권했을 때 바꾸든지 말든지 할 일이고 황교안 총리
저 대통령 흉내 내지 마락하면서 네. 그 중대 문제를 번복하락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예? 사실 그런가 하면요. 사실 이제 탄핵 정국에서는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사실은 한 목소리를 냈는데 막상 탄핵이 이제 가결되니까 약간 입장차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박지원 원내대표 이야기를 잠시 좀 들어보실까요? 민주당에 경고를 합니다. 같은 야당끼리 우리 국민의당을 모략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새누리당이 야합한다, 통합한다, 연대한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통합을 운운하는데 그러한 것도 상대당의 우리 국민의당에 대한 대단히 결례된 얘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을 우리가 지금 현재 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야당끼리 국민의당 모욕하지 마라, 모략하지 마라, 통합 연대 이야기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교수님 사실 이제 야권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통합 필요성이 나오고 또 노영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박지원 대표가 총리 욕심이 있어서 새누리당 뒷거래를 한다 이런 이야기에 좀 반발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노영민 전 의원의 발언은요. 사실 새누리당, 국민의당, 민주당의 그 친문 친노계에 가장 아플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건 뭔가 하면은 호남과 보수의 연합입니다. 호남과 보수의 연합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저런 말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지난 4년 동안 호남과 보수의 연대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변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호남과 보수의 연대 또는 영남과 네. 호남의 정치 연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권 집권 플랜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친노로서는 가장 두려운 연대예요. 그게.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의 보수 세력과의 연대가 네. 새누리당이라고 하실 필요도 없고 보수의 보수와 호남과의 연대. 이게 이루어지면은 사실 민주당은 또는 친문은 별자리가. 발을 붙일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가장 약할 수 있는 점을 그냥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박지원 의원이 이거를 잘 했느냐, 그는 잘 응답했느냐, 그럴 것보다는 우리가 그거 하면 어떨 건데. 그랬더라. 오히려 우리가 보수하고 손잡은 너희는 어떻게 할 건데. 오히려 커밍아웃을 했더라면 아니 카밍아웃 하는 척이라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정말 정치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을까라는 어떻게 생각이 보십니까? 들어요. 보수와 호남의 네. 연대를 두려워한 발언이고 반박이다. 두려워할 수는 아주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되리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돼도 안 됩니다. 저는 지역 주민을 놓고 보수냐 진보냐를 가르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습니다. 왜? 호남 사람 중에도 보수적인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호남이 보수와 결합이 되어버리면 네. 이 땅에 그러면 진보의 대중적 기반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래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 되지도 저는 않으려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친문 진영의 어떤 공세 전략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의 어떤 위치 이런 행보가 좀 주목을 될 수밖에 없는데 장 원장님 사실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른바 반문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가능하고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반문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하고 싶은 거다. 네, 자기 단독으로는 말하자면 문재인 후보를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안희정 씨나 등등이 말도 안 소리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이재명 시장이 말하자면 대선 주자로서 부상되는 건데요. 저는 저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저 사람이 뜨는 주된 이유는 보통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말을 그것도 험악하게 무덤을 파서 묻으라든지 이런 말을 한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 국면 속에서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시장은 어쨌든 그 당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의도 정치가 아닙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여야당 기성 정치를 다 배격하는데 그 상징이 뭐냐면 여의도 정치입니다. 즉 네. 그것이 형상화된 모습이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여의도 정치가 아닌 것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보는데 이것도 또 한국 정치의 비극입니다. 저는 뭐 이재명 시장을 잘 모릅니다만은 저분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네. 하나도 말하자면 이 국가 비전을 제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요즘요, 저는 이 언론인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고구마와 사이다 논쟁이 활발합니다. 온갖 신문에 뭐 박스 기사로 막 일어나던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그런 거 가십거리도 안 되는 정말 일단 처리도 어쩌다가 한번 지내가는 걸로 돼야 될 거를 저것 가지고 뭐 계속 내가 사이다냐 뭐냐. 국가 그래서 비전을 우리가요,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대통령 선거는 가까이 오는데 이런 아무런 비전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진짜 정신 차려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좀 똑똑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똑똑하지 아니하고 뭐 보통 참모들이 똑똑하면 된다. 참모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좀 똑똑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뭔가 이 국가적인 비전을 사전에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영남에 기반하고 뭐 박근혜 뭐 하여튼 즉 저는 지역적 연대, 지역적 연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국정 운영이야말로 최고의 전문직입니다. 즉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국가 비전을 내놓은 사람을 선택해야 되지 그냥 뭐 말 인기 좀 있다고 해가지고 선택하면 또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시장이 저렇게 뜨게 된 게 우선 뉴 페이스, 얼굴이 새롭고 그다음에 뉴 아이디어가 신선해 보인다는 그런 점에 있는 거는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의도 정치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정말 인기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타겟을 해서 자기 이름을 올렸어요. 문제는 이제 다음에는 어느 타겟으로 가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끝났어요. 끝난 사람 계속 할 때 사람들은 식상하기 시작할 거예요. 저 사람 그다음에 뭐 할 건데 이제 이런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가천대학교 그 문제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름도 모른다. 자기 성남시에 있는 대학을 이름도 모르는 대학이라고 했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그분이 그 자기 형하고 무지하게 사이가 나쁘고 또 뭐 형수한테 쌍소리하고 뭐 정말 입에도 담기 부끄러운 쌍소리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우선 가화만사상이 안 되는 분이에요.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천길대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즉흥적이었고 또 한 가지 즉흥적으로 나온 말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슨 뭐 반문 연대니 그런 건 사람이 가벼워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장 원장님 말씀대로 저런 분이 과연 우리나라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굉장히 커다란 우려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재명 성남시장 인기는 얻고 있지만 대선 주자가 되기까지는 여론, 국민들의 검증 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내일은 또 최순실 국정농단 3차 청문회가 있습니다. 과연 세월호 7시간의 의혹, 비선 진료 의혹 밝혀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장, 서경대 이영작 석좌 교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